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전 월요일인 5월 13일에 필리핀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선거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통해서 필리핀의 정치 제도라든지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이제 선거도 끝났고 했길래 제가 한번 정해봤고요. 선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2019년 필리핀 중간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 시간이 15분인데 등장인물이 한 40명 정도? 30명이 좀 넘는 인원이어서 한 사람당 30초 정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13일 날 있었고요.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이 작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그 후보를 등록을 하는데 후보를 등록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후보를 등록하면 이렇게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서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해서 뭐 이제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거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닐라하고 다바오시티거든요. 다바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주목받게 된 특히나 더 주목받게 된 대통령 일가들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지역은 마닐라와 다바오 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상하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상원의 운동 기간이 조금 더 길지요. 그리고 일렉션 사일런스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선거 운동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4월 18일, 19일 이때가 이제 부활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틀 동안 쉬었고 그다음에 선거 전 바로 직전 선거를 꼭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연휴가 되는데 선거 직전 공휴일 일렉션 사일런스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 지금 까만 점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6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기간이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사이에 있는 3년차 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 선거라고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6년 동안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단위로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각각의 점마다 좀 큰 변화들이 사실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상원은 총 12명, 전체 24명 중에 12명을 뽑게 되고요. 이 상원의 임기는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상원이 된 사람은 2회까지 연임이 되기 때문에 12년까지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원은 297명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지역구가 238석, 정당 투표로 59석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제 임기가 3년이고 연임 3회까지, 그래서 총 9년까지 임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각 지역 단위로 이제 선거들이 계속 치러졌는데 특이하게 보실 부분은 맨 밑에 BARMM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다바오가 속해 있는 민다나오 지역에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자치 정부의 수반이 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총 당선이 되는 사람들 각각의 자리가 18,000명 정도를 선출하는 굉장히 큰 선거였고요. 제가 이번에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소식들을 저희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민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왔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정치 동맹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살펴보면요. 제가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는 약자로 HNP라고 부르거든요. 이 HNP라고 불리우는 이 정치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가 18,000명을 선출하는 굉장히 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핵심 포인트는 상원 의원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상원 의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은 변화를 위한 개혁 모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
단체하고 이 조직과 대항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초 디렉초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초라고 하는 것은 8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명의 모임, 8인 모임 정도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오초 디렉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좀 이 라임을 바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06년, 7년쯤 전에 필리핀 전체를 강타한 오초오초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가사가 뭐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초오초 막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이거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거죠.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12명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에 13명이 연합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뭐 각각의 면모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이 인물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딸이고 이번에도 다바오시에 출마를 해서 시장이 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상원에 출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HNP를 이끌고 있는 사라 두테르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명이 연합을 해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4명이 떨어지고 9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12명 중에. 뭐 여기서 인물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이제 이 오초 디렉초에는 모임 8인 모임 중에 이 인물들 중에 관심을 좀 끌었던 인물은 위쪽 맨 오른쪽에 있는 밤 아퀴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퀴노 가문이 사실 필리핀에서 굉장히 주요한 정치 가문 중에 한 가문이고 그 대통령도 배출을 했던 집안인데 사실상 중앙 정치에 남은 마지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밤 아퀴노가.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원이 다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의 상원에 남아있던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상원 의원들과 새롭게 선출된 상원 의원들을 합쳐서 친 두테르테와 반 두테르테로 구분을 하면 20대 4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모임은 전국적으로 약 12만 회 가까운 선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과는 선거가 이렇게 돼서 지금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12명 중에서 아까 그 정치 동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당선이 된 사람은 2번째,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12번째, 요 3사람 정도입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몇 명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당선이 된 분은 신시아 빌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2013년에 선거에서 일단 당선을 해서 이번에 재선을 하게 된 겁니다. 2001년부터 10년까지 하원 의원이었고 메트로마닐라 라스피니아스를 지역구로 해서 이제 그 9년 동안 하원의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하원 지역구였을 당시에 이 라스피니아스 지역의 그 전 하원 의원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아서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아까 2위에 있던 그레이스포, 저 사람도 그레이스포도 사실 자기 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그래서 선거 초반에는 그레이스포가 1위를 할 것이다. 1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위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선거 막판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신시아 빌라가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번에 뚜껑을 다 열어서 개표를 해본 결과 역시 신시아 빌라가 1위가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 인물은 3위를 한 봉고인데요. 44세입니다. 74년생이고요. 이분은 좀 현재 대통령 특별 보좌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카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과 동향 출신입니다. 다바오 출신의 정치인이고 1998년부터 두테르테를 보좌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016년 당시에 내셔널 포토밤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찍히는 사진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측근해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위에
오르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드리는 몇몇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뭐랄까 집안의 배경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정치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8년도부터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었는데 그때부터 보좌를 했다는 얘기를 역산을 해보면 24살 때부터 두테르테를 보좌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거 대단한 인물이죠. 다음 살펴볼 인물은 델라로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역시 다바오 출신의 경찰이었고요.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 마닐라로 배속을 받아서 마닐라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2016년 이분이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지익주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라고 하는 분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민 사업가인데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그냥 특별하게 영장 없이 잡혀가요. 그래서 살해를 당합니다. 경찰청 내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교민들의 기억 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오른 인물이 이미 마르코스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 전까지 일로코스 놀테의 가버너로 있었고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일로코스 놀테 지역에서 하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마르코스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피멘텔이라고 하는 이분도 뭐 아버지가 역시 그 상원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상원의원이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 의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임기가 총 12년이거든요. 6년씩 연임을. 근데 이분이 이제 14년 임기를 할 수 있는 상원이 됐습니다. 2007년에 첫 번째 상원에 나왔는데 상원에서 1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 검표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내서 4년 동안 소송 끝에 임기 2년을 남기고 상원의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기가 사실 그때 끝났어요. 그렇게 2년은 끝나고 그리고 2013년에 다시 제가 생각하기엔 재선인데 자기는 초선인 양 다시 출마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다시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19년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등록 과정에서 과연 이 사람이 이번에 세 번째 등록을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워낙 나는 그때 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건 3선이 아니다. 이거는 재선이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출마를 했고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낸시 비나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시거리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부분이 이 비나이 집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선거 그 개표 초반에는 10위권 정도로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점 순위가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12위로 그 개표를 마쳤어요. 하마터면 13위 될 뻔한. 이 비나이 집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폴리티컬 다이너스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뭐고 자기가 어떻게 됐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입법 그 절차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번 선거가 구체화되기 전인 작년 초반에 한 1년쯤 전에도 이 폴리티컬 다이너스티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한 가족 내에서 두 명이 동시에 출마를 못하게끔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유야무야되고 이번 선거가 또 치러지게 된 거죠. 필리핀의 주요 정치 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집안이 방금 말씀드렸던 12위가 됐던 이 비나이 집안인데요. 이 아버지는 전 부통령 출신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둘째와 셋째의 싸움 때문인데요. 이게 먼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막내 아들이 마카티 시장을 했습니다. 마카티 시장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자기가 그만두면서 자기 누나에게 마카티 시장을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약속으로는 그래 한 번만 하고 내가 이 다음에 다시 또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둘째 누나가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싸움을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전 부통령인 이 제조마 비나이는 딸의 편을 들고 상원 의원인 큰 누나는 막내 동생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2대2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던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누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부통령이었는데 이번 선거에 하원에 마카티 지역구로 하원에 나왔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집안은 에스트라다 집안인데요. 에스트라다 집안은 일단 이 뭐 그 에랍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막 탄핵을 당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진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을 당하는 나라가 있구나.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이분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둘 다 이제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아까 그 정치 동맹 중에 떨어진 4명 중에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둘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닐라 시장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사실 마닐라가 자기가 지역구가 아니었고 자기의 그 본거지가 아니었고 메트로 마닐라 내 산후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기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기에서 정계에 입문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장을 했던 시장이 됐던 게 1969년이었어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산후안 시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해인 87년부터 1992년까지 상원 의원을 했다가 고해 92년부터 98년까지 부통령을 하고 2000년 초에 탄핵을 당한 후에 2013년 마닐라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산후안시의 시장이 된 게 1969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쯤 전인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 자기 아들들이 그 산후안시의 시장을 계속 이어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진고의 에스트라다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이제 산후안시에 시장으로 나올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나가렴. 28살 딸이 이번에 산후안 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스트라다 가문의 4명이 다 낙선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마르코스 집안인데요. 그 마르코스 대통령은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다음에 이제 부인 이멜다입니다. 뭐 다들 뭐 이멜다 하면 다 이제 구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그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유명한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좀 살펴보면은요, 이분이 192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89세. 일로코스 놀테가 이 이제 마르코스 집안의 주요 지역인데 여기에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원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마르코스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는 메트로 마닐라를 전체를 총괄하는 초대 가버너였었고요. 지금처럼 상원과 양원으로 구분되기 전에 단원제였을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이미 마르코스 이번에 이제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봉봉 마르코스 이 집안의 이제 아들 정치인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마르코스 지금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됐을 당시의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같이 출마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이제 낙선을 했고 최근까지도 자기가 낙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부통령인 사람과 그 이 개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벌써 임기가 뭐 3년 이상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사람도 워낙 그 뭐 정치적인 경력이 많은 사람이죠. 뭐 워낙 그 일로코스 놀테라고 하는 필리핀의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워낙 그 정치적인 기반이 그 지역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문은 두테르테 가문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현직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고요. 16대 필리핀 대통령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 사라 두테르테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라 두테르테가 차기 대권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특히나 더. 사실 이 아들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거든요. 이제 뭐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바오 부시장으로 있다가도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라 두테르테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바오시에 생각해보니 남겨진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셋째 아들인 요 세바스찬 두테르테가 부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3살인 막내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직 피선거권이 없어서 여기서는 제가 뭐 중간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필리핀은 통상적으로 선거일 이후, 투표일 이후 한 달 동안, 그 이후 한 달간을 선거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각 선거 캠프에서 썼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번 선거 기간에 가장 큰 문제, 좀 그 논란이 됐던 문제는 역시 마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출마를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중에 마약 거래와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발표를 했어요. 사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서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 유튜버가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마약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SNS에 공개를 합니다. 선거 직전에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쫓기다가 선거 직전에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비코이야, 내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표 행위인데 이거 워낙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수백 명이 선거 직전까지 수백 명이 잡혔고 선거 당일날도 체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은 그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선거표 내가 이제 그거를 기계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에 오작동 오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내는 그 SD 카드가 있는데 SD 카드가 전국에 8만 5천 개 중에서 1,665개의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 선거인 2016년 선거에서 약 120개 정도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그 상원의 13, 14위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있어가지고 좀 뭐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선거를 한 1년쯤 전부터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선거에 출마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부인이 출마하겠는데 뭐 이 사람이 당선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15분이 좀 짧아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권력이 크게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연방제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인세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형제가 부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필리핀은 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부감이 큰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약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형제를 도입해서 중범죄자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상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 정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권력의 경제와 균형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대한 굉장히 큰 지적이고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저는 사실은 어떤 내용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냐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제한하는 굉장히 엄격한
제한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필리핀의 여러 가지 정책상 중국이나 일본 등 이게 외국의 자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는데 한계 상황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요맘때쯤에 요곳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무산됐어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요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